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욱입니다. 네,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긋지긋한 날개 쭉지 통증 해결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환자분들께서 외래로 오시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등이 아프다고 제 외래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등이 아픈 위치를 집을 수가 없으니까 제 등을 이제 누르면서 이제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아파하시는 등 통증은 대부분 경우는 등 중간이 아니고 날개 쭉지, 그러니까 견갑골의 안쪽에 통증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아파하시는 등이 아프다고 하시는 그 위치는 실제로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요. 이 견갑골의 안쪽을 따라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증의 양상은 뭐 사람마다 다른데 뭐 어떤 분들은 뭐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심한 분들은 칼로 도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근육을 쥐어 짜는 것 같다, 담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어떤 병이든 이제 정확하게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병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견갑골 안쪽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그 어깨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픈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척추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문제가 뭔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일단 제가 어깨 문제와 척추 문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어깨 문제를 볼 건데요. 우리가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는 이 어깨의 일부분입니다. 이 견갑골의 등에 있지만은 환자분들이 견갑골이 어깨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조금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상완골두라고 하는데요. 상완골과 그 다음에 견갑골이 요렇게 만나서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은 어깨의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깨 중에서도 어깨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어깨가 우리가 팔을 돌리거나 그 다음에 어깨를 쓸 때 보면은 이 어깨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견갑골, 이 어깨의 뿌리인 견갑골이 이렇게 3차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견갑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런 모형에서 보셨겠지만 이 견갑골은 이게 3차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견갑골이 3차원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견갑골 주변에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견갑골 주변에는 여러 층의 근육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셨는데요. 네,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중간에 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개 쭉지의 통증의 원인, 이제 어깨 문제 볼 텐데 통증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라운드 숄더, 그 다음에 뭐 충돌 증후군, 뭐 회전근개 파열, 그 다음에 오십견, 그 다음에 석회성 건염, 이 모든 게 다 어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깨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원인에 의해서 견갑골 안쪽에 근막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숄더라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라운드 숄더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라운드 숄더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어깨가 약간 이렇게 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 상완 골두가 앞으로 약간 삐져나와 있는 건데 이 견갑골이 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견갑골은 어깨의 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 분들이 이제 휴대폰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무직 이신 분들도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럼 대부분 뭐 컴퓨터를 하든 휴대폰을 하든 다들 이런 자세로 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볼 때도 이런 자세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자세를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머리도 앞으로 나오고 뭐 일자목, 그냥 거북목이라 하게 되는데 머리도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깨도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어깨가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가 생기는데요. 이런 라운드 숄더가 생기게 되면은 견갑골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뒤에서 봤을 때 견갑골이 벌어지면서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어깨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충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견갑골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견갑골 안쪽에 있는 근육에 뭐 손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소적으로 약간 좀 타이트해지는 그런 부위도 생기고요. 그래서 만속 근막 통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견갑골 안쪽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승모근을 제끼고 나면은 승모근 아래쪽에 견갑근을 올리는 근육이라는 뜻에서 견갑거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 이제 안쪽에 경계를 따라서 롬보이드 머슬이라고 하는데 능형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가 있게 되면 라운드 숄더 견갑골의 위치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늘어난 상태에서 자꾸 긴장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라운드 숄더가 왜 문제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견갑골은 어깨의 뿌리라고 했는데 이 견갑골의 뿌리가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지 어깨가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견갑골의 위치고 그 다음에 요 주먹이 상완 골두라고 하면 원래 어깨가 움직일 때 요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 견갑골의 위치가 안 좋아서 뭐 라운드 숄더가 있어서 견갑골 위치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어깨 상완 골두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채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게 충돌이 생긴다 그러는데요. 충돌이 생기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에 있는 힘줄이 마모가 생기고 어깨에 힘줄이 마모가 되면서 뭐 회전근개가 좀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어깨 견갑골의 위치가 정확히 이렇게 위치에 있으면은 우리가 팔을 들었을 때 이렇게 팔이 잘 올라갑니다. 이렇게 끝까지 잘 올라가는데 제가 어깨를 한번 라운드 숄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운드 숄더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을 올리게 되면은 팔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딱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충돌이 생기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해보셔도 똑같습니다. 견갑골을 제 위치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팔을 들 때랑 그 다음에 견갑골을 이렇게 말아서 라운드 숄더를 만들어서 팔을 들 때랑 해보시면은 팔이 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에서는 견갑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라운드 숄더 굉장히 많습니다. 외래에서 뭐 어깨 아파서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보면은 특히 젊은 환자분들은 라운드 숄더 굉장히 많고요. 원인은 이렇게 뭐 직업적인 원인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직업보다는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휴대폰 사용이 더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라운드 숄더만 생기는 게 아니고 머리도 앞으로 빠지는 뭐 일자 뭐 거북목 그 다음에 흉추도 후만 변형이 생기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 중이란 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이렇게 동심원으로 어깨가 움직여야 되는데 견갑골의 위치가 안 좋아서 라운드 숄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깨 주변에 근육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은 이 어깨가 약간 빠져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원래 부딪히지 않고 동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깨가 빠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이 충돌을 이 마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줄이 자꾸 마모가 되기 때문에 힘줄이 조금씩 닳고 그 다음에 힘줄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돌 증후군은 한 20대, 40대 환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한 거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힘줄이란 건 정상 회전근개를 이렇게 건강한 밧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밧줄이 이 돌멩이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밧줄이 자꾸 닳아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상적인 힘줄이 돌멩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충돌이 생기는 거고 이 충돌이라는 게 라운드 숄더가 있으면 충돌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줄 주변에 밧줄 주변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이 뼈 모양이 다르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뼈가 견봉이란 뼈입니다. 견봉이란 뼈인데 이 견봉이란 뼈가 이 평평하게 생기면은 충돌이 생기더라도 좀 덜 닳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 견봉이란 뼈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힘줄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견봉의 모양이 달라서 충돌이 더 잘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태양성 변화 때문에 이 견봉이 점점 더 뼈가 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자람으로써 더 많이 힘줄이 갈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깨 내시경 수술할 때 뭐 환자분들께
아마 그 큰 병원 가서 뭐 뼈를 깎는 수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뼈를 깎는 수술이 바로 이 견봉을 좀 깎아주는 수술이고요. 뭐 수술명은 견봉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가 보통 뭐 어깨로 내시경 수술할 때 거의 항상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힘줄이 계속 갈리면서 이 힘줄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 위에처럼 정상 회전근개는 이렇게 튼튼한 밧줄인데 이 밧줄이 계속 충돌이 누적이 되고 계속 갈리다 보면은 결국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뭐 힘줄이 조금 찢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나는 최근에 다친 적도 없는데 왜 끊어졌을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경우는 외상으로 끊어진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마찰이 해서 힘줄이 돌멩이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런 마찰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 힘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엔 나중에 이제 파열이 되는 거고요. 완전히 끊어진 경우는 당연히 수술하는 게 많고 대부분 경우는 부분 파열이기 때문에 뭐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진행하시면은 대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힘줄이 자꾸 안 좋게 되면은 이 힘줄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게 석회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모든 게 힘줄이 자꾸 닳고 그 다음에 힘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석회도 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십견은 잘 아실 텐데요. 사실은 오십견은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어깨 주변에는 관절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낭이라는 거는 어깨를 싸고 있는 얇은 막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어깨 주변에 풍선처럼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관절망이 원래는 약간 이렇게 늘어나 있어야 됩니다. 풍선처럼. 그런데 그래야지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돌리거나 그 다음에 할 때 전혀 문제 없이 돌릴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염증이 계속 누적이 된다. 뭐 라운드 숄더라든지 아니면은 충돌 증후군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관절낭이 부풀어서 어깨가 이렇게 잘 돌아야 되는데 이 관절낭이 이렇게 꽉 잡아버리면 이 꽉 잡은 상태가 바로 오십견의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쪼그라들면서 이 상완골두를 꽉 잡아버리면은 이 머리가 잘 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관절낭이 하얗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부풀어져 있지만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갛게 염증이 생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십견 많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오십견은 수술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저희가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면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오십견도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그 다음에 비수술적인 그러니까 보존적인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치료했는데 별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저희가 내시경으로 카메라 넣어서 수술하게 되는데요. 그 카메라로 수술할 때 보면은 정상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절낭이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데 오십견이 심한 분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요게 관절낭인데요. 관절낭이 시뻘겋게 염증이 굉장히 심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술할 때 이 관절낭을 자르는데요. 잘라보면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십견은 가끔 수술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절로 낫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병원 가셔서 치료하시는 게 필요하고 나중에 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십견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제가 환자분들께서 이제 어깨가 아파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환자분들께 일단 만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 시키고요. 만세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손 뒤로 이렇게 돌려서 등을 한번 긁어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시켜보면은 오십견은 금방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이 심한 분들은 이게 팔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뒤로 돌렸을 때 정상적인 쪽은 잘 올라가는데
반대쪽은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고 쉽게 오십견은 진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께서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옷 입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아니면은 멀리 있는 물건 잡으려다가 갑자기 악소리 나면서 자지러진다, 그 다음에 뭐 운전하시다가 뭐 뒤에 있는 물건 잡다가 뭐 자지러진다, 뭐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가지고도 쉽게 오십견이 있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깨 문제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딱 하나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이제 어깨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게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도 있고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 있고 회전근개도 좀 찢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오십견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석회가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깨 문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경험 많은 의사를 이제 찾아가셔서 진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깨 문제의 원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치료는, 만약에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견갑골 안쪽이 아프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뭐 주사 치료를 가장 흔하게 하게 되고요. 말씀드렸지만은 견갑골 안쪽에 근육 쪽에 문제 있는 경우, 근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국소적으로 근육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좀 풀어주고, 뭉쳐 있는 근육도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손상받은 근육이나 인대를 재생하는 그런 치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깨 속에 문제 있는 경우는 어깨 속에도 같이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파 치료, 체충격파 치료라고 있는데 이 치료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체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도 이 손상받은 근육이라든지 인대 쪽에 이 충격파 치료를 해서 그 주변의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손상받은 인대와 근육이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치료고요. 그래서 견갑골 안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힘줄이 안 좋거나 그런데 충격파 치료해도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도수 치료도 같이 진행하면 좋습니다. 이 도수 치료는 원인이 라운드 숄더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근데 문제가 라운드 숄더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경우는 환자분께서 뭐 일자목도 갇히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흉추 후면이 동반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수 치료를 통해서 일자목,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 그 다음에 흉추 후면을 같이 교정을 해야 치료 효과가 좋고, 그래야지 나중에 뭐 재발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깨 쪽 문제도 설명드렸고요. 질문 있으신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호님께서 70대 어머니 오십견으로 옷 입을 때, 그리고 심지어 창문 닫기도 힘드신데 치료는 아프지만 계속 운동을 하라고 들었습니다. 운동으로 통증과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어깨 같은 경우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0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오십견만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전근개의 파열, 회전근개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해보면 힘줄이 좀 닳아있는 경우도 있고, 심한 분들은 힘줄이 좀 찢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께서 내가 팔을 돌릴 때 팔이 잘 안 돌아간다, 이거는 뭐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풀어주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근데 아마 이 나이 때는 단순히 오십견만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힘줄이 안 좋은 것도 같이 치료하셔야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깨 쪽의 문제 때문에 견갑골 안쪽이 아픈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척추 문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문제, 목에서 나오는 신경 때문에 견갑골 안쪽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추신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목에는 7개의 뼈가 있고요.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총 8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 위에서부터 뭐 1번 신경, 2번 신경, 쭉 신경이 나오는데요. 그 대부분 경우는 목에 문제 생기면 대부분 5번 신경, 6번 신경, 7번 신경, 8번 신경 이쪽에 문제 생기는 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추신경이 자극이 되거나 아니면 압박을 받아서 그 통증이 어깨랑 팔로 내려온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일본의 어떤 선생님께서 목에서 나오는 신경을 다 해부를 통해서 신경이 어떻게 주행하는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견갑골을 따라서 견갑골 안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팔로 내려가는 신경도 있는데 오늘은 견갑골 안쪽의 통증이기 때문에 이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해부학적으로 견갑골 안쪽을 따라서 신경이 주행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에 문제가 생기면은 견갑골을 따라서 견갑골 안쪽을 따라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목에 있는 신경이 눌리거나 아니면 목 신경 주변에 염증이 있게 되면은 그 신경이 주행하는 경로를 따라서 통증이 생기는데요. 전문용어로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 제가 5번 신경, 6번 신경, 7번 신경, 8번 신경이 이제 문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5번 신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깨 주변에 약간 이상한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신경 같은 경우는 팔까지 쭉 내려와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통증이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7번 신경 같은 경우는 어깨 바깥쪽을 따라서 중지 쪽으로 통증이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8번 신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을 따라서 통증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은 실제로 팔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 어깨 주변, 그 다음에 날개뼈 주변, 그 주변으로 아프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진짜 심한 경우는 이게 팔까지 명확하게 내려오면은 뭐 엄지손가락이 저린지,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이 저린지 그런 걸 통해서 몇 번 신경인지 잘 알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경우는 어깨 주변에 아프기 때문에 요 4개 신경 중에 신경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그 눌리는 신경에 따라서 통증이 생기는 위치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요. 보면은 뭐 5번 신경이든지 6번 신경이든지 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신경이 뭐 견갑골 상부면은 5번 신경이다. 그 다음에 뭐 중부는 7번 신경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고 대부분 경우 견갑골 주변, 특히 내측이 아픈 경우는 대부분 경우는 여러 개의 신경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목에서 문제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목, 이제 거북목, 뭐 흔히 많이 아시는 일자목 거북목인데 이렇게 일자목 거북목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견인이 되면서 늘어나면서 이 방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방사통이 어깨라든지 견갑골 안쪽을 따라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목 거북목이 굉장히 현대인들이 많은데요. 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뭐 생활습관,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거의 많은 환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북목, 일자목이 아주 많고, 그래서 이런 거북목, 일자목이 결국 계속 나중에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목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목, 일자목도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요. 그 디스크 바로 뒤쪽으로 경추신경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좀 튀어나오거나 그 다음에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경추신경이 눌리거나 자극을 받게 돼서 오른쪽 그림처럼 디스크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신경이 눌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튀어나와도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경추신경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어깨 주변이 아프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밑으로 손까지 저린 통증이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 견갑골 안쪽을 따라서 방사통이 내려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목에 추간공 협착증, 그 다음에 목에 있는 추간공, 그러니까 추간공이 합착이 생겨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똑같이 이제 견갑골 안쪽을 따라서 방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넓어서 눌리는 게 없는데,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져서 그 신경 주변에 염증도 심하고 신경도 많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어깨라든지 그다음 날개뼈 주변, 그다음 팔을 따라서 이 통증이 내려오는 그런 방사통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최근에 방송한 건데요. 일자목, 거북목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이 결국 나중에 목 디스크로 진행하게 되고 또 그 목 디스크가 나중에는 목 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자목, 거북목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생겼다면은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가 경추 쪽의 문제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흉추. 흉추라는 거 하면은 경추 목 바로 밑에 있는 게 바로 흉추인데 그 흉추 바로 옆에 바로 견갑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추에 그 척추에도 관절이 있는데요. 이 뒤쪽에 있는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은 그 바로 옆에 연관통이라 해서 통증이 옆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의 관절염 때문에 견갑골 안쪽으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갑배 신경 포착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은 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견갑배 신경이란 거는 이 목에서 5번 신경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신경 주행을 보시면은 견갑거근을 따라서 그 다음에 능형근을 따라서 신경이 주행하는데 이 주행하는 위치가 견갑골의 안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갑배 신경이 이 근육 사이를 통과하면서 이 근육 사이에서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견갑골 안쪽을 따라서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견갑배 신경 포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착이 잘 되는 위치는 견갑거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능형근 주변에서 신경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 문제 때문에 목의 문제 때문에 견갑골 안쪽이 아플 때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신경주사 치료가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신경 주변에 그러니까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신경 주변에 있는 뭐 염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눌려있는 압박이라든지 그런 걸 풀어주기 위해서 신경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뭐 효과는 신경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은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신경이 붓게 됩니다. 신경이 부으면은 더 빨리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붓기도 가라앉고 이렇게 주사 치료를 통해서 만성 염증이 나중에 결국 유착으로 바뀌어서 만성적인 신경 통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성적인 신경 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롤로 주사라고 해서 뭐 인대나 힘줄을 재생하는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후관절의 통증인 경우도 주사 치료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외래에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정형외과나 다른 뭐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병원 가시면은 이렇게 엑스레이 보고 목의 주사 치료는 사실 흔하게 하고 있는 치료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초음파 보고 신경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 보고 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 초음파로 추가적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 뭐 대부분 환자분들은 주사 치료하면 좋아지는데요. 뭐 주사 치료했는데 효과가 잘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신경 성형술이라는 그런 목적의 시술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파 치료 물론 도움이 되고요. 왜냐면은 이 목 자체의 정렬이 안 좋아서 목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많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체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목 주변에 약해진 힘줄이라든지 근육에 재생하는 그런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치료는 라운드 숄더, 그 다음에 일자목, 고봉목을 같이 교정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도수치료를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어깨 문제, 그 다음에 척추 문제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이제 어깨 문제와 척추 문제 같이 있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은 이제 어깨도 라운드 숄더도 있고 그다음에 충돌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일자목 때문에 목 견갑골 안쪽이 아픈 경우가 사실 흔하게 보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뭐 척추 문제 뭐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많으냐 딱 고르라면은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경추 쪽 목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통증이 신경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관통이라 하는데 그 통증이 밑으로 견갑골을 따라서 내려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이게 생기면서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런 목 통증이 별로 없었던 분들이 그런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됨으로 해서 목 주변이 아프고 그 다음에 목 디스크라든지 그런 환자분들이 급격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목 쪽의 문제 때문에 견갑골 안쪽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어깨 수술 경험도 많고 그다음 척수 경험도 많은 뭐 그런 선생님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형외과 질환이 아닌데 등이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과적인 질환인데요. 뭐 췌장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뭐 심장이라든지 대동맥 쪽이 안 좋아도 등 쪽이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가까운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전혀 없다. 그런 경우는 이런 내과적인 질환도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의사로서 환자분들께 치료할 수 있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환자분들께서 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목이든 어깨든 제일 중요한 게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원인은요. 그래서 일단은 나쁜 생활 습관을 이제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고, 그 다음에 뭐 오랫동안 사무직, 그 다음에 컴퓨터, 이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자주 하시면 좋은데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두 번을 하더라도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척추와 관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자세를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취하는 동작이 바로 이런 동작입니다. 고개는 항상 숙이는 동작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이렇게 손을 뒤에 받치고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히는 이런 동작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동작을 수시로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냥 목을 젖히는 것보다 이렇게 손을 뒤로 받치고 이렇게 젖히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깨가 항상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뭐 저도 이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깨가 말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펴주는, 이렇게 어깨를 펴주는 운동,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시로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어깨를 이렇게 펼 때 가슴을 벌리는 느낌도 있지만은 이 뒤쪽에 있는 견갑골을 약간 모은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펴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 때 견갑골 뒤쪽에 힘을 약간 줘서 견갑골이 약간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쪼아주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해주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도 도움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견갑골 안쪽이 근육이 조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리는 운동도 일하시면서 수시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는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겁니다. 어깨가 말려 있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대흉근이라든지 소흉근의 길이가 짧아져 있고 단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서서 이렇게 벽 쪽에 대고 한쪽씩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문을 지나갈 때 양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스트레칭하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셔야지 라운드 숄더 교정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운드 숄더가 있는 경우는 소흉근이라 해서 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쇄골 아래쪽에 잘 만져보시면은 쇄골 바로 밑에 보면은 잘 눌러보면 딱딱한 뼈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제일 튀어나온 부분은 이제 상완골두고, 제일 튀어나온 부분 바로 안쪽에 눌러보면은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소흉근이 달라붙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단축된 소흉근을 좀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목이라든지 견갑골 주변에 근력 강화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방송한 내용 중에 보면은 뭐 헬스장 가면 꼭 해야 되는 운동 7가지라는 방송을 했는데, 이 7가지 중에서 목이라든지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주의점을 말씀드릴 거는, 이 스트레칭은 사실은 크게 손상이 다른 경우가 드문데, 이 근력 운동을 잘못 하다 보면은 뭐 힘줄이라든지 특히 어깨 같은 경우에는 손상을 주는 경우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운동하지 마시고 꼭 운동을 배워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내가 근력 운동을 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진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라운드 숄더가 있는데 이게 턱걸이 같은 거, 랩풀 다운이라고 하는데, 뭐 턱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하인드 랩풀 다운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라운드 숄더가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충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단은 라운드 숄더 견갑골 안정화 운동, 뭐 로잉이라든지 이런 걸 좀 먼저 해서 견갑골 안정화 운동하고 어느 정도 견갑골의 위치를 좀 찾고 나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턱걸이 할 때, 랩풀다운 할 때 이거를 쫙 펴다 보면은 여기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립을 이렇게 돌려서 잡는 방법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근력 운동할 때 어떤 분은 통증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같은 동작을 해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일 먼저 잘못한 자세로 운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내가 올바른 동작을 해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꾸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뭐 힘줄이라든지 관절에 손상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운동을 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 다음에 창공을 흐르는 별님께서 오른쪽 어깨가 옷을 입기에 무척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깨 뒤쪽 위가 통증이 짜릿하며 극심하면서 잠잘 때 오른쪽으로 누울 수가 없군요. 정형외과를 가봐야 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거 봐서는 어깨 쪽 자체의 문제 같습니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옷 입기가 힘들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 눕기가 힘들다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어깨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 사실은 나이가 중요한데 내가 이 팔을 뒤로 돌렸을 때 이 뒤로 잘 안 돌아간다. 그림처럼 이게 등을 껐을 때 이쪽은 등이 잘 굵어지는데 이쪽이 돌리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오십견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팔을 들어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뭔가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 충돌 증후라든지 그 다음에 회전근개 쪽에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창공을 흐르는 별님께서는 어깨 자체에 문제 있는 걸 맞고요. 그래서 한번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갖고 뭐 초음파 검사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님께서 나이 들면 고부정해지고 점점 곧게 허리를 펴는 게 힘들던데 평소 의식하고 펴면 등이 굽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골다공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걸 이제 병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노화에서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젊었을 때는 이런 자세가 점점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서 근력 강화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어르신분들께서 이 고기 먹기가 점점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것도 근감소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챙겨서 드시고, 그 다음에 근육을 계속 자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의식적으로 이렇게 가슴도 펴고, 그 다음 등도 펴고, 이거를 약간 의식적으로 자주 하셔야 된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하루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아이가 책상에 앉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라운드 숄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예방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작업하게 되면 보통 이런 자세가 되거든요. 이런 자세가 되면은 머리가 앞으로 나오고 어깨는 점점 말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시간 사무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면은 라운드 숄더는 굉장히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잘 생기고, 근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 더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10대 이런 어린 친구들도 목이 아프거나 어깨 아파서 정형외과 진료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목이 정상적인 목을 보기가 요즘 좀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나중에 20대 때부터 벌써 이렇게 목이 안 좋으면 나중에 20대, 30대 벌써 목 디스크가 생겨서
통증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좀 자제할 수 있게 교육을 굉장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성님께서 왼쪽 어깨, 팔목 뒤쪽이 아픈데 이유가 뭘까요? 목을 뒤로 신전하면 팔까지 아프고 왼쪽으로 눕기 힘듭니다. 5일 전부터 시작했고 현재 약 복용 중인데 크게 호전이 없는 50대 여성입니다. 병원 가야 할까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왼쪽 오십견과 일자목 진단받고 치료 경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영숙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목을 뒤로 젖히면 팔 쪽으로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목을 내고 이렇게 젖힌다. 목을 움직일 때 이 통증이 더 유발된다. 그 얘기는 이 통증의 원인이 목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목에서 어떤 신경이 눌려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숙님 같은 경우는 목 쪽에 목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목 쪽을 치료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서 사실은 제가 환자분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생각했을 때는 목 쪽으로 치료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서 어깨랑 목을 같이 더 진료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 쪽으로 뭐 신경 주사라든지 그런 도수 치료 같은 거 같이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